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여기 LA 근방 여기서 가스 스멜이 났대요.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또 새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새는지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아들 방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방에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20대 여성의 바디가 사망한 이 바디가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신의 아들 방에서 어느 여성의 이제 사망한 시체가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직 안 잡혔나봐요. 이렇게 또 안 잡히게 되면서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살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사우스 LA 진짜 하루도 빼지 않고 뉴스에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강력 범죄들이 이렇게 사우스 LA에 몰려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좀 안타까울 따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좀 이런 이제 범죄들이 빨리 좀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LA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 토판가라는 곳이 있는데 이 토판가에 있는 이 노스트롬 이 백화점에서 스매시 앤 그랍이라는 그런 강도가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그런 디테일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몰려들어가지고 이런 범죄 행위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엊그저께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20명에서 한 5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몰려들어가지고 최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여 명에서 50여 명이나 되는 이런 복면을 쓴 그리고 이 까만색 후드를 이렇게 입은 아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비싼 물건들 모두 다 이렇게 또 훔쳐갔다고 하거든요. 대략 한 거의 10만 불어치를 이렇게 또 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세큐리티 가드가 있었는데 이 세큐리티 가드는 이 페퍼 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페퍼 스프레이를 한번 이렇게 맞은 다음에 이렇게 너무나 눈이 아파 라고 하고 있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0여 명에서 한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또 털어갔다고 하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올가나이즈가 된 이런 이제 크라임을 벌이다 보니까 잡을 틈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올가나이즈드가 된 이런 이제 크라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는 이 토판가에서 이런 스매시 앤 그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LA 동쪽으로 해가지고 나이키 매장이 있는데 이 나이키 매장에서 어느 흑인이 또 흑인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흑인인데 어느 한 흑인이 이 나이키 매장에서 유유히 그냥 뭐 나이키 신발들이랑 그리고 이 나이키 멀천다이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를 가지고 그냥 걸어서 나가는 그러니까 훔쳐서 이렇게 또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또 어느 이제 손님에 의해 가지고 녹화가 돼 가지고 그 영상을 지금 또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 흑인 아이가 그냥 얼굴을 뭐 마스크 같은 거 하지도 않고 그냥 얼굴이 다 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발이랑 그리고 뭐 옷까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고 막 나가더라고요. 들고 나가다가 이렇게 또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는데 야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두 달 전쯤인가 어느 이제 나이키 아울렛 매장을 갔거든요. 그 나이키 아울렛 매장을 갔는데 여기서도 또 흑인이었는데 어느 흑인이 아니 신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많이 들고 계산대 가지도 않았어요. 계산대 가지도 않고 이렇게 들고 그냥 나가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나가지?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나이키 매장에서 안 잡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유명한 매장에서 이렇게 또 난투극이 벌어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게 더 또 이미지 손상도 있고 거기에다가 문제가 더 커진다고 하면은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제 나이키나 애플 같은 그런 매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웬만하면은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방침을 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이렇게 많이 훔쳐가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종차별하기 싫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 흑인 분들이, 이런 흑인 아이들이 정말 많이 찍히더라고요. 흑인 아이들이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플래시몹 같은 이런 뭐 스매시 앤 그랩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뭐 흑인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히스패닉 아이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흑인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요런 이 스매시 앤 그랩 같은 이런 이제 범죄들은 빨리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대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들마다 이런 스매시 앤 그랩 같은 이런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날 한시에 갑자기 막 20명에서 50여 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이렇게 또 털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거 누가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세큐리티 있어봤자 뭐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 있는데 막 50여 명이 들이닥친다고 하면은 손 쓸 틈이 없죠. 어쨌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계속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 랭캐스터 있지 않습니까? 랭캐스터에서 이런 굉장히 좀 심각한 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또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어제 한 12시쯤에 굉장히 좀 큰 이 헤드온 컬리전 있지 않습니까? 정면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2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4명의 인jury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게 헤드온 컬리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헤드온 컬리전이 나면서 안전벨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차량 밖으로 튀쳐 나왔다고 하네요. 이 안전벨트도 항상 좀 잘 차고 다녀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헤드온 컬리전 같은 거는 이런 이제 교통사고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심한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 랭캐스터, 만약에 이 랭캐스터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방어운전 같은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샌버나디노 이 카운티에서 어느 여성이 대낮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 수색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은 64세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급인 이 여성에서 총이랑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이 총 소지랑 그리고 이제 마약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래픽 스탑에서 이런 불법적인 총기 소지랑 그리고 이렇게 또 마약이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이 여성은 지금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또 수색을 해보니까 이런 뭐 불법 총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총기들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런 60대의 뭐 거의 할머님이신데, 이런 할머님들도 이런 불법적인 총을 이렇게 또 들고 다니다가 아니 왜 총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보석금으로 뭐 한 13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총기 같은 거 소지를 하기 위해서는 Concealed Weapon License라고 해가지고 이 총기 소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 총기 소지 면허를 갖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몇 년마다 계속해가지고 이 라이센스 피를 내야 하더라고요. 이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지는 않죠. 정말 총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캐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 컨트롤 웨폰 라이센스를 따기는 따는데,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거의 불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총기를 소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심각한 중범죄에 이렇게 또 걸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LA 교육구 있지 않습니까? 이 LA 교육구에서 드디어 이제 방학이 끝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개학을 했다라고 하면서 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이렇게 또 다니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더 많은 트래픽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LA 교육구에서 역시 굉장히 큰 교육구다 보니까 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드디어 학교에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 새 학기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이 출퇴근 시간이 더 밀리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샌프라노 밸리에서 어느 이제 테슬라 차량이 운전을 하다가 이 컨트롤을 잃은 다음에 어느 한 집의 가라지로 돌진을 하는 그런 사고가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저께인가 이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파사데나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차량이 가라지 안으로 돌진을 하는 바람에 정말 안타깝게도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랬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샌프란난도 밸리에서 테슬라 차량이 운전을 하다가 컨트롤을 잃고 또 어느 한 집의 가라지로 이렇게 또 돌진을 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이렇게 또 찍혀가지고 봤는데 이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가다가 어느 한 집으로 이렇게 또 돌진을 하면서 그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드워크 그 턱을 이렇게 팡 치면서 뛰어오르더니만 가라지로 그냥 곧바로 돌진을 하면서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실려가는데 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거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80세, 90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님이 이렇게 또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다가 아마도 이 악셀레라랑 그리고 이 브레이크랑 헷갈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서 바로 옆집에서 할머니, 할아버님이 이 차량을 벤츠 E클래스였는데 이 차량을 뒤로 빼다가 브레이크랑 악셀레라랑 헷갈려가지고 그냥 악셀레를 그냥 세게 밟는 바람에 차가 이렇게 유턴을 하더니만 이제 저희 집 가라지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드신다고 하면은 운전을 하실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차량 같은 거 운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은 해야 하지만 그런데 웬만하면은 우버 같은 거 타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밑에 있는 그란 티톤이라는 이 내셔널 파크가 또 있거든요. 이 내셔널 파크에서 이 캘리포니아 이 하이커 중에 한 명이 하이킹을 하다가 이렇게 또 등산을 하다가 이 절벽으로 떨어졌나 해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사망을 한 그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성의 이름을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라스트 네임이 초입니다. 초. 그러니까 조죠, 조. 조 씨의 성을 가진 어느 한 여성이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실족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여성만 등산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등산을 하려고 여행을 같이 간 것 같아요. 여행을 갔다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한국 사람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스트 네임이.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이 LA 주변 이런 이 KTLA 뉴스 말고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와이 산불에 대한 뉴스인데, 이 산불의 사망자들의 수가 또다시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의 사망자들의 수는 96명이나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수백 명이나 실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색을 하면 할수록 아마도 사망자들의 수는 계속 더 올라가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큰 재앙이 이렇게 또 하와이에 닥치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면서 공화당 편인 이 폭스 뉴스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을 좀 깎아내리려고 이런 뉴스를 이렇게 올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이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더 폭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폭스 뉴스 이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 어제 또 지나가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사망자가 지금 하와이 산불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노노 하면서 그냥 이 차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노노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박스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아무런 노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하와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부 책임론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식을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노 코멘트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박스 뉴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하와이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하와이 사람들도, 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좀 나쁜 감정을 계속 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점점 더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하와이 산불이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이제 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산불을 이렇게 또 끄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소방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불을 끄려고 소화전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산불을 끄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소화전이 말라 있었다, 드라이 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번 이 하와이 산불, 이 마우이 산불이 더욱더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피해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화재 대비 시스템이 굉장히 형편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화전에서도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소방관들이 불도 제대로 끄지 못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정부 책임론이 계속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마우이 참사에 대한 이 사망자들의 수가 96명이나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정말 안타깝지만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불에 타다 보니까 신원 확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96명 중에 단 2명만 아이덴티파이 됐을 뿐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도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말 많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스캠 전화인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전화 온 게 스캠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놀다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또 딱 치는 바람에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화상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주게 하네요. 그러면서 이안이 별다른 거 이상 없다, 부러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행이네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상 채팅으로 이렇게 또 요즘에는 또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하와이를 본다고 하면은 사망자가 이렇게 또 많이 나왔는데 96명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2명만 지금 이렇게 또 아이덴티파이가 돼가지고 이 신원 확인이 돼가지고 이거 너무나 좀 굼뜬 거 아니냐, 이 정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신들이 또 너무나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신원 확인이 또 어렵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불 탄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시체 탐지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치 앤 레스큐 이런 개들도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사망자들을 더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재앙이 이렇게 또 닥쳐가지고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아직 이 수색을 한 그 퍼센티지를 본다고 하면은 10%도 안 됐다고 합니다. 뭐 3%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마도 사망자들 수는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나면서 지금 집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 전수를 시켰거든요. 뭐 1,700여 채 정도나 이렇게 또 타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이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고 하면은 5.6 밀리언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56억 달러 정도의 이런 손실이 지금 이렇게 또 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크게 이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사망자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게 되면서 정말 재앙이 이렇게 또 닥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인재였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우이에서 이런 이제 산불에 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경고음이 예전에 벌써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략 한 9년 전쯤에 2014년도쯤에 어느 한 보고서가 이렇게 또 정부에 올라왔다고 해요. 지금 이 마오이를 본다고 하면은 산불이 난다고 하면은 이 산불을 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보고서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정부 측에서는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그 경고음을 묵살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워닝 사이렌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하이드란트, 이 소화전을 본다고 하면은 물이 계속 이렇게 또 말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참사가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거의 확실시 인재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분명히 이 하와이, 이 마우이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크게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거의 확실시 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시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잘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이재민을 본다고 하면은 뭐 10,000명 이상이나 지금 이재민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불이 진화가 계속 되고 있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마우이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관광 도시거든요. 어마무시하게 고급진 리조트들도 많고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한번 이렇게 싹 타버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다음에 이 마우이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건설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던 그 집들을 다시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요소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런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업자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더갈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마오에서 산불이 크게 나게 되면서 지금 막 이 산불이 막 잡히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잡혀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지금 마오이로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오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여행 오지 말아라 마오이로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런 대피를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지금 할 게 너무나 많다. 여행을 올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우이 섬 말고 이제 다른 섬에 좀 가가지고 여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집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대피초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도 이제 못 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잠을 자고 마실 물도 없고 제대로 된 이런 구호 물품들도 이제 못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피해가 더 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정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제발 좀 빨리 이 하와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구호 물품들이나 그런 것들 빨리 도움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마우이 사람들 지금 마우이 산불이랑 계속 이제 싸우다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복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우이로 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페리스 힐튼 있지 않습니까? 페리스 힐튼이 자신의 남자친구인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가 해가지고 마우이로 지금 놀러 가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이 포착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페리스 힐튼은 어마무시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리스 힐튼은 정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나는 벌써 이제 도와줄 만큼 다 도와줬다. 금정적으로 벌써 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벌써 다 했다. 뭐가 문제냐? 나는 아마 예전부터 예약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마우에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페리스 힐튼. 아니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 때문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불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다에서 사망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바다에서 지금 놀고 싶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마우이에 여행을 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우이에는 지금은 여행 가지 말고 다른 섬으로 이 마우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섬으로 여행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창립자 이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여자친구랑 같이 이 하와이에다가 1억 달러를 어마무시합니다. 1억 달러를 기부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제프 베조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3위로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1위는 일론 머스크고 2위는 루이비통 회장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3위가 바로 이 제프 베조스인데, 이 제프 베조스의 재산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630억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1630억 달러에서 한 1억 달러 정도를 이 하와이에다가 기부를 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정말 이 제프 베조스 돈 받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 전 세계 1위 부자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프 베조스는 1억 달러 이렇게 또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아마존에서 더 쇼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하와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산불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뭐 피해자를 본다고 하면은 피해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안 좋고요. 아마도 이제 사망자들의 수는 이제 100명이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하와이, 이 마우이 이 산불 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재건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이 피해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하우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공화당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톨츠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겨줄 때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이도 너무나 많이 드셨고 지금 80세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정치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이제는 다음 주자한테 이 토치를 넘겨줘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2024년도 대선 웬만하면 이제 내려와라. 공화당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트럼프나 제발 좀 이번 대선에서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그럴 만한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올 텐데 그게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디센티스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도 아닌 것 같고, 뭐 공화당에서는 이제 별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뭐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잘 뭐 괜찮게 하고 계시기는 계시지만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셔가지고, 그리고 요번 이 하와이 대처하는 것도 좀 안타깝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와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벌써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와이를 본다고 하면 하와이에서 10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적이 없다고 해요. 100년 만에 큰 이런 재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방문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박스뉴스 기자가 뭐 당연히 이 반대되는 그런 기자이지만, 공화당 편인 그런 박스뉴스이지만, 그래도 이 하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물었는데 노코멘트하고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런 거를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계속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조차 이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2024년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럼프도 힘들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힘들 것 같고 둘 다 굉장히 힘든 대선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태리 거버멘트랑 벌써 얘기가 끝났다. 우리는 이태리에서 이 마크 저커버거랑 이제 격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우이웃들 이런 것들에 기부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마크 저커버거 그래 좋다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일론 머스크가 뭐 확답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이리 빼고 막 저리 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크 저커버거가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It's time to move on.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다. 요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이제 나가리다. 요런 이제 결투 같은 거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계속 지금 미루고 있지 않느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결투는 아마도 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진짜 어그로의 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그로의 왕이면서 그러면서도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이 머리 하나 비상한 거는 정말 알아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어그로 끄는 것들도 자신의 이 트위터 X, 자신의 이 X 기업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 X에 가서 볼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장사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깜짝 놀랐는데 이 펜실베니아 있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에 있는 무슨 이 플럼이라고 하는 어느 한 이제 마을에 집이 폭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집 한 채가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다고 하고요. 집이 이렇게 또 폭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불이 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집들 두 채 더 이렇게 또 완전히 전소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총 15채 정도가 이 폭발 때문에 집이 이렇게 또 망가졌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이 너무나 커가지고 총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 4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1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이 링 카메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링 카메라에 또 다 잡혔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이 영상인데 지금 막 빵 하고 터지지 않았습니까? 와,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뭐 빵 하고 터져가지고 막 뭐 뛰어다니고 뭐 난리도 아닌데요.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났대요.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폭발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 이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몇 달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 이 폭발에 대한 원인은 아직은 모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이제 주택 폭발 사고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가스 누출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냥 집에 있다가 가스 폭발 때문에 5명이나 사망했다. 그리고 진짜 크게 이렇게 또 폭발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그랜드 캐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랜드 캐년을 본다고 하면은 절벽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13살짜리 아이가 절벽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70피트. 70피트면은 굉장히 깊은 절벽이거든요. 이 70피트 정도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로프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또 잘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거의 대부분 이런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한데 그런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이 아이는 이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절벽에 부딪히면서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또 구르면서 아마 떨어지지 않았나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적적이게
전투기에도 70피트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프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제 구조를 하고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뭐 타박상 같은 거랑 그리고 뭐 좀 금간남 그런 거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3살짜리 아이가 왜 절벽에서 떨어졌냐면은 어느 이제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진을 찍으려고 해가지고 이 13살짜리 아이가 그 비켜주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70피트나 되는 곳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야, 정말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절벽에서는 사진 웬만하면 안 찍는 게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 그랜드 캐년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사망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 왜 위험한 짓을 사서 하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미시간에서 에어쇼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전투기 같은 거 막 날아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23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전투기 미국이가 날아가다가 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파일럿이 비상 탈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영상을 이렇게 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투기가 지금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이게 빵 터지지 않습니까? 빵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 파일럿이 비상 탈출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하는데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인명 피해가 났다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또 자동차가 이제 파킹이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파킹 나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파일럿은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마도 전투기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또 미국이 러시아제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23이라고 하는데 역시 오래된 전투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해가지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이 중국산 물품을 계속해가지고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20년 만에 이 중국 수입품을 가장 적게 최저치로 이렇게 또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으면서 수입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입을 하는 것을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들로 다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베트남,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곳들에서 수입하는 것을 다각화를 하게 되면서 이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를 계속 이제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잠깐 이렇게 또 내려가더니만 다시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상승도 하지도 않고 뭐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소매 판매 매출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매업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FOMC 의사록 있지 않습니까? 이 FOMC 미닛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과연 이 FOMC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소매 이 업체들의 이 실적은 어떤지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조금씩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장단기 이 국채 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역전이 된 지가 꽤 오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수개월째 계속 이렇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하면 항상 그 뒤에는 리세션이 찾아왔거든요. 아마도 이 미국이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세션이 온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얇을 것이다, 샬로우 할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장단기 국제 금리가 역전이 됐었을 때 그 바로 다음에 리세션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은 모두 다 부자가 됐겠죠.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 2%, 이 2%를 향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이제 뭐 3% 아닙니까? 3%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조만간 2%대로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이 오일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요즘 들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료품들에 대한 그런 가격들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뭐 조금 남기는 남았지만 그게 순탄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언젠가는 2%대로 내려와가지고 금리도 이제 동결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연준에서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를 계속 이렇게 또 바라고 있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이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 침체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내년 봄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또 쓸 것 같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제 9월달에 다음 달에 또 FOMC를 진행을 하면서 이 금리 올리는 것은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제발 좀 지금 수많은 사람들 기대를 하고 있는 소프트 랜딩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이 소프트 랜딩을 본다고 하면은 뭐 외식업계나 금융업계를 본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광고업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광고가 별로 안 좋거든요. 광고업계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광고를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가지고 리세션이 온다 뭐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광고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광고업계에서는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은 이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야후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금리를 동결을 해가지고 아마도 내년 5월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6월 달부터는 아마 이 연준에서는 금리를 0.25%씩 차차 이렇게 또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또 한때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이렇게 또 금리를 내린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높은 금리 계속 이렇게 쭉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잘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잡는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매니팩처링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제조업이 엄청나게 다시 부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를 본다고 하면은 배터리랑 이런 반도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 반도체 그리고 이 배터리 그런 기업들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랑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제조업이 계속 화랑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호황을 이렇게 또 맞고 있으면서 리쇼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혜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또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이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이 모델 3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이 모델 Y의 가격을 한 대략 $2,000 정도를 낮췄다고 하네요.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는 이 BYD라고 해가지고 중국산 이 전기차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BYD에서 먼저 이 가격을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전쟁은 이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아마도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거든요. 테슬라 모델 3 뭐 하일랜더인가 그런 다음 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 모델 3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더 싸질 거라고 하네요.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를 본다고 하면은 4만 달러 아닙니까? 딱 4만 달러인데 아마도 그것은 아마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판매가 될 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 테슬라 모델 3가 나온다고 하면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 나온다고 하면은 3만 달러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배터리 같은 것들이 좀 더 저렴하면서 또 성능이 괜찮아진 그런 이제 새로운 배터리 케미스트리가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쓰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공정 같은 것들도 다 줄여버리고 이 원가 절감 같은 거를 또 해가지고 가격을 3만 달러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또 그거 나온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야, 지금 이 테슬라 이 가격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내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 중국 내에서 이 테슬라 차량을 운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밴을 하는, 금지를 시키는 그런 곳들이 계속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 차량 운행을 금지를 시키는 그런 구역들을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에서 이런 카메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테슬라의 카메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블랙박스 같은 거를 용도로 해가지고 영상들을 다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들은 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안보 보안 문제로 이 중국의 몇몇 지역들에서는 이 테슬라 차량 운행을 금지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팔린 모든 이 테슬라 자동차들에서 촬영이 된 그 모든 영상들은 중국에서만 이렇게 남아있는다. 미국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을 안심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러시아가 이 오데사 항구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또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서방 세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미사일들을 모두 다 요격해버렸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정말 잘 싸워주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대반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반격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성과가 좀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솔직히 말해서 실패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방 국가들에서, 이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줄이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별다른 이런 성과를 내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압력을 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휴전하자 라는 식으로 한국처럼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휴전선 그어 놓고 땅은 그냥 뺏기는 거죠. 뺏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 루블화 있지 않습니까? 이 루블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 이 러시아의 루블화가 엄청나게 가치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지출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이 제재를 당하고 있고, 뭐 수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뭐 지출은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루블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한 지가 대략 한 17개월이 지났거든요. 17개월 만에 루블화의 가치는 이 달러 대비 최악의 상태로 지금 치달아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요거 일시적인 것이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 은행들에서는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지금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의 망하는 길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중국에서의 이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나쁘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내수 시장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국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을 이렇게 또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나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수 시장도 나쁘고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나빠지고 있으면서 디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디플레이션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이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폭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중국에 있는 이런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설사들의 이렇게 또 빌려준 돈들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이 중국의 이 부동산이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위험하다라고 계속 경고음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게 지금 터지는 게 아니냐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지금 리스크가 터질랑 말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중국은 시한폭탄이다, 티킹밤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의 시한폭탄이 터질랑 말랑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이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면은 아시아 시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달러 대 엔화 있지 않습니까? 달러 대 엔화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엔화 가치는 한 달 만에 최저치를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원달러당 145엔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엔화 가치가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또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재팬 있지 않습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일본도 이 엔화 가치가 이렇게 또 폭락을 했는데 한국도 지금 환율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1,300원이 지금 넘어가는 등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변국들, 이 아시아 주변국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중국에서 이 티킹밤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은 100%가 넘는 등 지금 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의 정부는 거의 대부분 이 퍼퓰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좌파, 극좌파 정권들이 항상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또 이 아르헨티나에서 대선을 하는데 이 대선 예비 이렇게 또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구구파 후보가 지금 1위로 이렇게 또 결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극좌파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 아르헨티나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요거 아니네라고 하면서 다른 정당을 지금 뽑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리를 트럼프라고 하거든요. 요번에는 이 아르헨티나에서 리를 트럼프가 이렇게 또 생겨날 것 같은데 리를 트럼프라고 하는 이 아르헨티나 이 구구파 이 대통령 후보는 우리 페소 사용하지 말자. 페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페소 사용하지 말고 그냥 달러로만 사용을 하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라의 이 화폐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달러를 쓴다고 하면은 달러의 지배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또 되어버리기 때문에 달러를 버리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퍼퓰리즘도 이렇게 너무나 극좌파인 이 퍼퓰리즘이 있는다고 하면은 한 나라가 이렇게 계속
망하게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IMF에서 이제 빌린 그런 이 돈만 해도 9번인가 10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디폴트를 한다 만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손 두 발 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르헨티나는 이 파퓰리즘을 먼저 끊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구구 쪽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죠. 이게 좀 중간에 있는 사람을 좀 뽑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 탈리반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2년째 이렇게 또 통치가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성들이랑 그리고 아이들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또 지배를 하면서 외부 세계랑 완전히 단절된 그런 나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리반들은 계속해가지고 이 여성 인권을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 여자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이제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공포 정치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나 이 상식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은 앞으로도 좀 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